무료한 일상. 누구나 반복적인 나날들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동창의 소식 문자.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참석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저 친구끼리의 인사일 뿐이지만 내게는 특별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그리고 문제는 내 아래쪽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그 포옹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커진 내 아래를 혹시나 느끼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알던 수진이는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나이를 먹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일탈을 하고 싶었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고. 그런데 막 아무하고나 그럴 수는 없잖아.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준혁이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딱 오늘만이야. 나는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괜찮으면 준혁아.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센터로 출근했죠. 내가 운영하는 야구 트레이닝 센터는 수원에 위치해 있었어요.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코치들도 여럿 있었고 나는 가끔 직접 레슨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받습니다. 사장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몸이라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 센터에 나왔어요. 오전에는 청소년 야구부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어깨 각도를 좀 더 올려. 그래, 그렇게 해. 아이들의 폼을 교정해주고 스윙 속도를 체크하고 근력 운동 스케줄을 짜주는 일. 예전에 내가 프로 선수였을 때를 떠올리면서 가르쳐줬죠. 오후에는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회원 관리며 직원들 일정을 체크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센터 근처 혼밥집에서 저녁을 때우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벌써 47. 얼마 뒤면 쉰이에요. 시간 빠르잖아요. 특히나 이 나이가 되니 더 그런 것 같네요.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나이였죠. 꾸준한 운동 덕분에 몸은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었어요. 근육도 탄탄했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쓸 데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데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건강관리 차원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5년. 30에 결혼해서 32에 이혼했으니까요. 당시 나는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2군이긴 했지만 1군 승격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같은 팀 선배 선수와요. 그 충격에 경기에도 집중을 못했고 결국 어깨 부상까지 겹치면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그 뒤로 재혼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또다시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그렇게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무료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설렘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신선한 재미를 가져다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의 문자였어요. 준혁아, 이번엔 꼭 나와라. 다들 기다린다. 반장이었던 태수가 보낸 단체 문자였죠. 고등학교 동창회 사실 매년 연락이 왔었어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핑계는 많았죠. 바쁘다, 일이 있다,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프로 선수 출신이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프로였으니까 괜히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까봐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득 가고 싶어졌어요. 요즘 삶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옛 친구들이 그리워진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수진 그녀가 궁금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 첫사랑이었죠. 같은 반이었어요.
나는 야구부라서 수업은 거의 빠졌지만 당연히 내 책상과 내 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외모는 정말 예뻤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여학생들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고백도 여러 번 했었죠. 수진아, 나랑 사귀자. 야, 이준혁. 너 야구나 열심히 해. 진심이야, 수진아. 됐어, 나 공부해야 돼.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수진이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나는 프로에 입단했으니까요.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여전히 예쁠까? 문득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참석하기로 했어요. 태수야, 나 이번엔 간다. 진짜? 준혁이가? 야, 애들아. 준혁이 온대. 단체 채팅방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이번엔 꼭 보자.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도 올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7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았습니다. 동창회는 이번 주 토요일.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나는 옷장을 뒤적이며 뭘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옷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하고 결국 청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골랐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좋으니까 셔츠가 잘 어울렸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듬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고 관중석에는 수진이가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죠. 준혁아, 파이팅! 수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힘을 내서 홈런을 쳤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어요. 47 박수진.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몇 가지. 환갑을 바라보는 남편 정재욱은 건강식을 좋아했거든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건강 때문에 그렇게 먹어야 했죠. 식사하세요. 식탁에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응. 짧은 대답이 전부였죠. 아들 준석이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요. 딸 지민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일찍 가야 돼. 알았어. 빨리 먹어. 애들은 빠르게 밥을 먹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병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의사예요. 그렇게 또 나 혼자 남았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남은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애들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내 하루였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2년. 25살에 결혼했으니까요. 당시 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집안의 의사 선생님이라며 맞선을 주선했죠. 수진아, 이 사람 괜찮아. 의사에다가 집안도 좋고. 엄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안정적이면 됐지. 당시 정재욱은 37살이었어요. 12살 차이였죠.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무뚝뚝한 성격도 별로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강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신혼 첫날 밤부터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은 서툴렀고
그곳도 작았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죠.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체력도 없고 의욕도 없었죠. 나는 여자로서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20년 넘게요. 그저 애들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내 역할이니까. 하지만 요즘 들어 한계를 느꼈습니다. 애들은 다 컸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내 손이 크게 필요 없는 나이였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청소만 했습니다. 나는 식모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배우자가 아니라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고 무언가 의논하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했죠. 싸우기도 싫었어요. 말해봤자 더 답답할 뿐이었으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애들이 성인 되면 이혼하자.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날아왔죠. 수진아, 이번 동창회 꼭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한다. 고등학교 동창회 문자였어요. 반장이었던 김태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매년 오는 문자였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남편 병원 행사 따라가느라, 시댁 행사 참석하느라 항상 무언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득 가고 싶어졌습니다. 집도 애들도 남편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옛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싶었어요. 힐링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얼마나 오랜만인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게. 애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친구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혁? 그가 궁금했습니다. 학창시절 나를 좋아했던 남자아이였죠. 야구부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운동을 잘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밝았죠. 반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준혁이가 나를 좋아했습니다. 고백도 여러 번 받았죠. 수진아, 나랑 사귀자. 야, 이준혁? 너 야구나 열심히 해. 거절했어요. 당시 나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준혁이가 프로 선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준혁이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준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멋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채팅방을 보니 준혁이도 참석한다고 했더군요. 준혁이 온대. 이번엔 진짜래. 친구들이 난리였어요. 프로 선수 출신이니까요.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루쯤이야 뭐. 나도 숨 좀 쉬어야지.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고 허락도 안 해줄 테니까. 그냥 당일에 나간다고 하면 그만이었죠. 참석할게. 오랜만이네. 답장을 보냈습니다. 채팅방이 또 한 번 들썩였어요. 우와, 수진이다. 우리 반 여신이 온다. 박수진, 오랜만이다.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게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박수진으로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여보, 엄마, 사모님. 그게 내 이름의 전부였죠.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나를 수진이로 불러줬어요. 학창시절의 그 수진이로요. 설렜습니다. 뭘 입지? 옷장을 뒤적였어요. 오랜만에 나를 위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이상하고 거울을 보니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47이지만 관리를 해서 그런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고요. 오랜만에 나를 꾸몄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탈을 하고 싶었어요. 지겨운 나날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다 잊고 하루라도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박수진으로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멋있을까?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준혁이가 야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죠. 수진아. 준혁이가 나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동창회 당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괜히 긴장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머리도 왁스로 정성스럽게 넘겼죠.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청바지와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한 운동 덕분에 몸이 탄탄해서 셔츠가 잘 어울렸거든요. 가슴판도 두툼하고 팔 근육도 적당히 보였습니다.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동창회 시간은 6시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세련된 고깃집이었어요. 일부러 일찍 나섰죠.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자주 듣던 노래였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야구하던 기억, 쉬는 시간에 떠들던 기억, 그리고 멀리서 수진이를 바라보던 기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준혁이다. 이준혁? 여기야. 친구들이었어요. 나보다 먼저 와 있었죠. 오후 6시 정각이었는데 다들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변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옛 모습이 조금씩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태수는 배가 좀 나왔지만 여전히 시끄러웠고요. 우성이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지만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강민수는 더 거칠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야, 이준혁? 얼마만이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안았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다. 우성이도 민수도 차례로 일어나서 포옹을 나눴어요. 야, 몸 좋은데?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야. 준혁아, 너 나이 안 먹었네. 부럽다, 진짜. 친구들의 장난 섞인 칭찬에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겉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최민아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이혜경은 여전히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죠. 준혁아, 오랜만이야. 야, 이준혁 맞아? 진짜 안 변했네. 한 명씩 포옹을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 박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그래서 더 우아해 보였어요. 4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진이도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예쁘네, 우리 수진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리감을 느낄까? 어색해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게 안겼습니다. 야, 이준혁, 너 나이 먹어도 지각이냐? 제일 늦게 오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품에 안기는 수진이. 어렸을 적 짝사랑했던 수진이를 안아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저 친구끼리의 인사일 뿐이지만 내게는 특별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그리고 문제는 내 아래쪽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안 돼. 진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체온이 느껴졌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몸의 감촉이 전해졌죠. 47의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첫사랑이었죠.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안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이준혁. 낮은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죠. 나 너 보고 싶어서 동창회 나온 거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나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정말? 나도 사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나온 건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진이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서 떨어졌습니다. 자, 앉자. 준혁아.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나는 얼떨결에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떠들고 있었어요. 자, 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태수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건배. 동창회가 시작됐습니다. 말이 동창회지 그냥 친구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가 돌았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옛 추억을 얘기하며 변한 모습을 놀리기도 하면서요. 야, 태수야. 너 배 나왔다? 우성아, 머리 많이 빠졌네. 야, 이게 남자의 성숙미야. 그래도 얘가 돈은 잘 벌어. 시끄럽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수진이의 옆모습.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예뻤어요. 가끔 수진이가 고기를 먹을 때, 입술에 묻은 기름을 닦을 때, 소주잔을 들어 올릴 때, 그 모든 모습이 내 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포옹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커진 내 아래를 혹시나 느끼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이가 눈치챘다면 어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말을 걸었어요. 준혁아, 고기 먹어. 응, 고마워. 너 트레이닝 센터 운영한다며? 잘 되고 있어? 응, 그럭저럭. 너는? 나?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챙기지 뭐.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20분이었습니다. 동창회 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였고 친구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2차 가자. 태수가 소리쳤어요. 노래방 가자. 옛날 노래 부르면서 놀자. 좋지. 몇몇 친구들이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집에 가야 돼. 마누라한테 혼난다. 나도 애들이 기다려. 미안, 나도 일찍 들어가야 해. 배우자한테 혼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는 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숙명이었죠. 나야 뭐 집에 가도 딱히 할 게 없었어요. 혼자 사는 몸이니까요. 2차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뭔가 쿡 찔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내 허리를 살짝 찔렀죠.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우리는 따로 한 잔 더 할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한 잔 무슨 뜻일까? 둘이서만 술을 더 마시자는 건가? 내가 알던 수진이는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우리가 나이를 먹긴 했나 봅니다. 외모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솔직해지고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지, 수진아.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서 인사하고 저기 골목 돌아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나 먼저 갈게. 벌써? 수진아. 응. 애들 챙겨야 돼. 오늘 너무 즐거웠어. 수진이는 친구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나도 슬슬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좀 피곤하네.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붙잡았습니다. 야, 이준혁? 어딜 가? 너는 혼자 사는데 뭐가 바빠? 2차 가자, 제발. 태수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민수도 우성이도 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진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넌 건강 덩어리잖아. 그래도 내일 센터 나가야 되거든. 주말에도 일해? 응, 주말반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 우리 자주 보자. 다음에는 내가 쏠게. 손을 휘저으며 인사를 건넸죠. 도망치듯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요. 골목을 돌아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뛰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자. 박수진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수진이 너무 예뻤어요. 가로등 불빛이 수진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뛰어왔네. 이준혁,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다. 애들도 만나고, 그리고 너도 보고.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애들이 계속 2차 가자고 붙잡아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 진짜 보고 싶었어. 수진아 어디 갈까? 이자카야? 맥주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좀 마셔서 그런지 술은 더 못 먹겠는데? 아, 그럼 어디 가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어디를 가자는 걸까? 카페? 아니면 그냥 산책? 그냥 조용한 곳. 수진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조용한 곳 무슨 뜻일까? 어딜 말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호텔?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결혼했고 애도 있고.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야, 이준혁 너 아까 나 껴안았을 때 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왜 그게 커진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느꼈구나, 들켰구나. 어떻게 변명하지?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하, 너 아직도 나 좋아하냐?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닌데, 그냥 네가 첫사랑이니까. 변명처럼 들렸죠. 아니, 변명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고 재밌어 하는 듯이 웃었어요. 귀엽네, 이준혁.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따라 걸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비추는 번화가 거리를요. 밤의 거리는 화려했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나란히 걷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꿈꿨던 일이었죠. 수진이와 손잡고 걷는 것. 물론 지금은 손을 잡지 않았지만요. 춥다. 준혁아.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11월의 밤바람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집에는 언제까지 가야 해? 아내분 기다리시겠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 수진아, 나 예전에 이혼했어. 사실을 말했어요.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미안, 몰랐네. 괜찮아. 그러면 혼자 지내? 그렇지 뭐. 외롭겠다. 수진이의 목소리에 공감이 묻어났어요. 너는? 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애가 둘이야. 고3, 중3. 그렇구나. 이렇게 밤에 나와서 이런 번화가 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수진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언제 오냐고 문자 왔네. 유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수진이는 결혼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죠. 아, 나는 아까 술 안 먹었는데 내가 데려다 줄까? 최대한 배려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너 차 있는 대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내 차가 있는 곳으로요. 걸어가는 동안도 괜히 설렜어요. 중년의 나이에도 수진이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기대가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수진이는 결혼한 여자고 나는 그저 옛 친구일 뿐이니까요.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와 나란히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11월 중순의 밤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내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추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요.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팔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 은은한 향수 냄새.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원래의 나는 장난기도 많고 활발한 성격인데 수진이랑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얼어서 말도 버벅거리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내 차는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차 좋은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응, 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해서. 문을 열고 수진이를 보조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 주소 좀 알려줘. 내비게이션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중얼거렸죠. 아직 밤 10시도 안 됐네. 그리고 나를 돌아봤어요. 지금 가기는 너무 아쉽다. 무슨 뜻일까?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가기 아쉽다는 건 무슨 의미지? 더 놀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괜히 실수하는 것 같아 계속 주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고 그것도 첫사랑인데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 좀 해, 이준혁. 남자가 뭐 이래? 수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 주소를 알려줘야 데려다 주지. 나는 바보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 멍청아. 직설적이었어요. 그럼 어디가? 너네 집 가보자. 준혁아 괜찮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네 집, 내 집에 가자고? 이건 100%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 없이 바로 악셀을 밟았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음악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걸까? 수진이는 결혼했고 애도 있는데 내가 이러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첫사랑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박수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넓진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와, 수진아. 수진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오, 이준혁 집 좋은데? 깔끔하네. 따뜻한 차라도 줄까? 응, 좋아.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그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티백을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하던 일인데 오늘따라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혁아, 응? 너 어렸을 때는 까불까불하고 말썽쟁이였는데 왜 이렇게 로봇이 됐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나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웃기고 떠들고 야구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수진이 앞이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도 했고요. 나는 바보처럼 또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으유, 됐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머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나 이 차만 마시고 집에 간다? 도발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머그잔을 들고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작은 방, 그리고 안방. 침대 좋은데? 수진이가 안방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응, 허리 때문에 좋은 거 샀어. 그래.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푹신하네. 나는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수진이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준혁아, 응? 여기 앉아. 수진이가 침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침대 끝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요. 수진이는 차를 다 마시고 머그잔을 사이드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어요.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랑은 대화도 안 되고, 애들은 크니까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라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아.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일 뿐이야.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일탈을 하고 싶었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고. 그런데 막 아무하고나 그럴 수는 없잖아.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준혁이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수진아?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응, 근데 딱 오늘만. 수진이가 말했어요. 딱 오늘만이야. 나는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괜찮으면 준혁아.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나는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부터요. 이성을 잃었어요. 오늘만이라는 수진이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눈앞에 수진이가 있고 수진이가 허락했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 수진아, 오늘만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남자로서의 욕구,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수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47의 나이에도
피부는 여전히 매끈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요. 입술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짜릿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첫 키스. 고등학교 때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수진이도 반응했습니다. 입술을 열어주었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혀가 엉키고 숨이 섞였어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내 목덜미를 감쌌어요. 나는 수진이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가까워졌죠. 몸이 밀착됐습니다. 수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눌리는 감촉, 부드러운 허리의 곡선,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촉촉했어요. 응. 나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맞춘 채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이를 안은 채로요. 침대에 수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나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준혁아, 오늘만이야. 진짜로.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어요. 알아. 수진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받아들였어요. 오늘 하루만. 내일이면 수진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편에게로, 아이들에게로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진이는 나의 것이었어요. 나는 수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도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눈을 마주쳤어요. 말없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뜨겁게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니트를 천천히 위로 올렸어요. 수진이도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옷이 벗겨질 때마다 더 많은 피부가 드러났어요. 수진이의 하얀 피부. 거실 불빛이 문을 통해 들어와 수진이를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47의 나이에도 수진이의 몸은 여자로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얗고 긴 팔다리, 예쁜 선. 출산을 2번이나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진아, 너무 예뻐. 진심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거짓말. 나 나이 들었는데. 아니야, 진짜야. 나는 수진이의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키스했어요. 수진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쇄골, 가슴, 입에.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수진이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아. 다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가득했어요. 나는 다시 올라와서 수진이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깊고 길게요.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내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탐색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온전히 느끼고 싶었거든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수진이의 숨소리, 체온, 향기,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아. 다.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거.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랑은 몇 년째 안 해. 왜?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없고 그것도 작고. 처음부터 만족스럽지 못했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여자인데. 욕구가 있는데. 계속 참았어. 20년 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흥분인지, 질투인지 모를. 오늘은 다 잊자, 수진아. 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우리 둘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요. 옷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수진이의 손이 내 아래를 만졌어요. 크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커져 있었어. 바람 느꼈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응, 너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수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나도 기분 좋아. 그리고 속삭였어요. 준혁아, 천천히 해줘. 응. 수진아. 나는 수진이를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체온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어요. 긴장한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긴장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아프면 말해. 응.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등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수진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괜찮아?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계속해.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하지 않게요. 수진이의 모든 반응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숨소리, 떨림, 온기.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방안을 채웠죠. 준혁아, 좋아.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긴장했던 몸이 점점 풀렸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아, 좋아, 진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톱이 내 등을 긁었어요. 아팠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나도 수진이를 더 깊이 안았어요. 우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졌고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준혁아, 나나. 수진이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아, 수진이의 긴 신음.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땀이 흘렀어요.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살짝 쓸어 올려줬어요. 괜찮아? 응. 너무 좋았어. 수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나는 수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요.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체온만 느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고마워. 뭐가? 오늘 이렇게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수진아. 진심이었어요. 수진이가 내게 와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크기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으로 여자로서 만족스러웠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15년 동안 그냥 기계처럼 살았거든. 일하고 먹고 자고. 근데 오늘 너를 만나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도 고마워, 준혁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까웠거든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요. 준혁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당연하지. 나는 수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요. 서로를 더 탐색했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은지 배워갔어요. 거기 좋아. 이렇게 응, 좋아.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에게 맞춰갔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좋았습니다. 더 편안했고 더 깊었어요. 우리는 여러 번 황홀함을 느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체력이 좋아서 가능했어요. 꾸준한 운동의 결과였죠. 수진이는 놀라워했습니다. 너무 대단한데, 체력이. 운동을 많이 해서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힘들어 하던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 수진아. 응, 그래.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지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요. 수진이는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스르륵 잠에 들어버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옆자리를 보려고요.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없었어요. 침대 시트에는 아직 수진이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다시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봤어요. 수진이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떠났구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집어들었어요. 준혁아, 먼저 가. 미안해.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 행복했어. 하지만 약속했잖아. 딱 어젯밤만 나를 이해해줘. 그리고 연락하지 마. 부탁이야, 수진.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이미 약속했었죠. 딱 오늘만. 오늘 하루만이라고요. 수진이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에게로, 아이들에게로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메모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체,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와의 키스, 포옹, 뜨거웠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수진이는 정말 여기 있었고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이는 없었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새벽에 몰래요. 내가 잠든 사이에요. 왜 깨워주지 않았을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쩌면 그게 수진이의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우면 붙잡을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요. 그리고 수진이도 흔들렸을 테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수진이는 아마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 아이들은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부탁했으니까요. 연락하지 말라고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수진이의 향기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쉬웠어요. 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등에 수진이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게요. 아팠지만 기분은 묘했어요. 수진이가 남긴 흔적이었으니까요.
증거였습니다. 어젯밤이 진짜였다는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생각만 났어요. 센터에서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내 품에 안긴 모습,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도 넘게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부탁이 떠올랐거든요. 연락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긴 할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습니다. 수진이의 이름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끔 사진도 올리고 근황도 올렸지만요. 수진이는 조용했어요. 어쩌면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수진이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자신의 일상 때문에요.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뜨거웠던 순간들, 속삭였던 말들, 나눴던 키스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베개를 껴안으며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수진아.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센터에서 일할 때, 밤에 잠들 때. 항상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요. 수진이가 돌아간 일상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어요. 딱 하룻밤의 추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다시 연락해볼까? 수진이를 다시 만나볼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응원의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